시작.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모토무비의 중고차 시세를 밝히자 중고차 시박 시간이고요. 영상 보러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 반도체 이슈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좀 올랐다는 그런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차가 안 나오니까 이 중고차를 사는 분들이 많아져서 중고차의 구매자는 늘어나고 신차가 나와야지 이제 타던 차를 또 판매를 하는데 신차가 또 안 나와서 차를 판매를 못 하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차량은 줄고 중고차 시장의 이 차량 매입량이 판매량을 못 따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신차가 안 나와가지고 이 반도체 이슈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좀 덩달아서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사들을 좀 정확히 짚어보면 요거는 이제 AJ셀카의 내차 팔기 자료인데요. 여기서 이제 올류투싼 시세는 10%가 떨어졌는데 다음 첫 차 자료를 기준으로 한 기사를 보면 여기서는 또 올류투싼 시세가 이 150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AJ셀카하고 첫 차 이거는 그 매입 자료의 시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금액과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서로 방향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은 감이 있고요. 다음은 엔카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은 기아 카니발 4세대 신형의 신차가가 4,105만 원이에요. 근데 판매 시세는 4,167만 원입니다. 이 신차가 대비 잔존 가치가 101.51%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신차 금액보다 높게 판매가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판매되지는 않죠. 국산차고 뭐 아주 드문 케이스고요. 아무튼 저도 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좀 정확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헷갈리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준중형 위주로 이런 시세 영상을 많이 준비를 해드렸었는데 올해는 사실 저희가 한 번도 이 중고차 시세를 다룬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 컨텐츠를 고정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중고차 시세는 지금부터 모토무비 조댓구알 박으시고 매주 하나씩 고정적으로 이제 올려드릴 거니까 모토무비의 중고차 시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뭐 전체적인 어떤 사이즈 같은 거 한번 보고요. 진짜로 중고차 시세 올랐나 내려갔나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모델 세세하게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원하시는 차량이 있거나 중고차 시박 시간에 다뤄주길 원하시는 뭐 그런 모델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경차 가겠습니다. 경차는 일단 스파크부터 보면 저희가 올해 3월달에 올려드렸던 그 시세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저희가 이제 등급별로 옵션까지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중고차 가격을 알려드렸던 진짜 희대의 명작이, 안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때 영상을 참고해서 저희가 시세를 좀 살펴보니까 시세가 그렇게까지 이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완전 구형은 이제 제외하고요. 2015년식 넥스트 스파크부터 좀 살펴보면 스파크랑 2018년도에 나온 더 뉴 스파크 있죠. 요 녀석들만 좀 볼게요. 넥스트 스파크는 저희가 항상 드리는 등급이 있죠. LT 플러스부터 구입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LT 플러스부터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등급부터 가죽 시트하고 열선 시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LT 플러스부터 추천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등급 스마트키가 추가된 모델로 해서 한 2016년식 7에서 8만 킬로 정도 되면은 대략 한 700만 원 전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연초 시세하고 이 금액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LT 플러스 등급 스마트키 들어간 모델로 16년식 한 7, 8만 킬로 정도 요 정도 보시면 700만 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움직입니다.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떨어진 거면은 뭐 오른 거나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죠. 물론 색깔이 빨간색이거나 은색이거나 보라색이거나 뭐 이런 차들 혹은 뭐 단순 교환에 렌트 이력 더해지거나 그러면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무사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모닝은 요 연식에서 이제 LT 플러스랑 비슷한 등급이 럭셔리 등급이고요. 모닝 구형 같은 경우는 뭐 600 이하에서 어지간한 등급은 다 이제 소화가 되니까 구형은 좀 제외를 하고 2017년도 이후부터 나온 모닝 JA 요 모델부터 좀 보면은 같은 연식 주행거리 그다음에 옵션이 좀 비슷하다 했을 때는 스파크랑 비교했을 때 모닝이 한 50만 원 정도 금액이 높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올려드린 그런 영상을 봐도 모닝하고 스파크의 시세 비교해 보면은 항상 이제 모닝이 조금 더 비쌌고요. 그리고 뭐 현대기아차가 쉐보레보다는 항상 감가율이 조금 더 적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중고차가 현대가 항상 제일 비싸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왜 현대기아가 제일 비싸냐?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신차 판매량과도 관련이 있고 AS, 뭐 인프라, 토종 브랜드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취향에 옵션이라든지 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맞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내용이 좀 길어지니까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은 이 느낌만 보자면 중고폰 우리가 스마트폰 요거 중고 시세 보면은 아이폰이 제일 비싸고 그다음 갤럭시, LG 순으로 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 기아, 크루즈, 그다음에 뭐 르노, 삼성, SM3 이렇게.
모닝도 이제 700만 원 미만에서는 깡통차나 뭐 사고차, 뭐 주행거리 10만 킬로 미만 이런 녀석들이니까 차라리 뭐 신형을 어지간하게 이렇게 싸게 구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올류 모닝 그 전 세대 있잖아요. 이런 거 14, 15년식 이런 거를 한 5, 600대에서 구입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형으로 만약에 구입하실 때는 연식을 이제 17, 18년식 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주행거리 한 8만 킬로 미만, 중간 등급인 럭셔리 등급, 무사고 뭐 요렇게 보면은 색깔 이상에도 기본 700은 다 넘어요. 깨끗한 놈들은 한 750 정도부터 요 정도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크도 신형으로 넘어가가지고 더 뉴 스파크 2018년도 이후에 나왔던 차량이죠. 이 신형으로 페이스리프트 버전 보게 되면 중간 등급 LT 같은 경우는 800만 원대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고 등급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900만 원대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스마트 키가 들어간 그러니까 버튼 시동이 들어간 차량의 경우에는 신형 모델 800 밑으로 구하기 어렵습니다. 주행거리 좀 많아야 될 거고요. 이 녀석들 기본 주행거리 2018년식이면 어쨌든 뭐 많아봐야 5, 6만 킬로 정도 보시는 게 맞겠죠. 모닝 같은 경우는 신형 아까 럭셔리 등급이 700은 다 넘는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서 프레스티지 등급 그냥 800은 다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또 가장 오해가 있는 준중형입니다. 준중형 시세. 우선 준중형 하면 뭐 브랜드별로 현대 아반떼, 그다음에 기아 K3, 쉐보레 크루즈, 르노 삼성 SM3 이렇게 총 4가지 모델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SM3 단종되고 크루즈도 단종이 돼서 현재까지 나오는 신형 같은 경우는 아반떼하고 K3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4가지 모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하나씩 추가 옵션이랑 연식 주행거리별로 세세하게 다루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다음 영상부터 진행을 할 거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반떼는 2015년식 아반떼 AD 기준이고요. 더 뉴 K3 같은 경우도 15년 이후 나온 이 모델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일단 아반떼 AD랑 더 뉴 K3는 1000만 원이면 스마트키 없는 녀석으로 무조건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주행거리가 뭐 10만 킬로 넘어가고 이런 거면은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연식에서 일단은 10만 킬로 미만 한 8만 킬로대까지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1000만 원 딱 저 예산이에요. 그리고 중고차 구입할래요? 아반떼 AD예요 하면은 버튼 시동 들어간 거 구입하시려면 10만 킬로 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반떼 16년식 7에서 8만 킬로 정도 버튼 시동 들어간 스마트 아니면 밸류 플러스 요 정도로 구입하신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1200만 원 미만으로는 구입이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요 금액은 제가 작년에 2020년 6월 달에 준중형 시세 영상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제 다뤄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준중형 구입 예정이셨던 분들에게 정말 이 가뭄의 단비와 같았던 오아시스와 같았던 불후의 요 영상도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때랑 시세가 같아요. 1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정확히는 이게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좀 시세가 내려가긴 했어요. 그래서 한 2, 3월, 3, 4월까지는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부터 스멀스멀 가격이 조금 올라오더니 아반떼도 그렇고 K3도 그렇고 현재는 그때 비해서는 이제 시세가 약간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시세하고 이제 비슷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옵션 좀 들어간 녀석들 내비게이션이랑 뭐 후방 카메라 있고 이런 녀석들 무사고로 뭐 7, 8만 킬로대, 6, 7만 킬로대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무조건 다 1200만 원 넘으니까 1200만 원 대부터 구입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행거리 조금 짧은 녀석들은 뭐 1300 전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형도 아닌데 금액이 너무 감가가 안 됐다. 차라리 구형 모델로 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반떼 MD 같은 경우도 한 5, 600을 잡아도 잘해야 뭐 12년식 10만 킬로 뭐 이런 거 사야 돼요. K3 같은 경우도 뭐 13, 14년식들 초기 모델이죠. 이런 거 스마트키 들어간 차량들 한 700만 원대는 다 넘어요. 그리고 옵션 좋고 주행거리 짧고 뭐 아니면은 뭐 노블레스 등급 이렇게 가면은 아직도 뭐 900만 원대 이렇게 1000만 원 가까이 있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준중형 차량들이 오해가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대충 그냥 뭐 작년에 구입하셨던 분들 이야기 듣거나 아니면은 신차 가격이 이 정도니까 지금 몇 년 지났으니까 이만큼 떨어지겠지 대충 이렇게 뇌피셜로 이제 생각하셨다가 예산을 조금 너무 낮게 잡으시면 막상 내가 구입하려고 했을 때 마음에 드는 차량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좀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특히나 아반떼 K3는 약간 좀 넉넉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식 15년에서 18년도 이전까지 모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형 모델로 가면은 뭐 피타고라스 에디션이죠. 삼각대 아반떼 더 뉴 아반떼 AD 이 녀석이 있고 2018년도 이후부터는 K3는 올류 K3가 나옵니다. 완전 풀체인지 모델이죠. 더 뉴 아반떼는 처음에는 좀 사실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 삼각대 피타고라스 에디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이것도 좀 뇌이징이 됐나 봐요. 계속 보다 보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도 뭐 나쁘지 않고 뭐 눈에 익어서 그렇겠죠. 뭐 어쨌든 이런 신형 모델들은 기본 등급부터 좀 옵션이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올류 K3도 깡통 바로 위에부터 통풍 시트 다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2018년도 후반기 2019년형으로 넘어가면 안전 옵션들 다 기본 장착되잖아요. 차선 이탈 들어가 있고 막 전방 추돌 경고 다 들어가 있고 이런 애들은 조금 그래도 가성비를 구입할 만한 애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내가 신형 모델 진짜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류 K3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등급 트렌디 등급에다가 버튼 시동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버튼 시동 추가된 모델 요 정도로 딱 가성비 있게 가면은 한 1,400 전후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300만 원대 있는 애들은 대부분 이제 사고차 주행거리 좀 많은 애들, 그 다음에 은색, 빨간색 버튼 시동 없고요. 통풍 시트 들어가는 럭셔리 등급은 기본 1,500만 원 이후부터. 요것도 이제 주행거리 짧고 그 휠이랑 라이트 바뀌는 이제 스타일 패키지. 요거 들어가게 되면 1,600은 어지간하면 다 넘고요. 프레스티지 등급, 노블레스 뭐 이렇게 가면은 일단 1,700, 1,800, 풀업은 1,800, 1,900까지도 갑니다. 가격 만만치 않으니까 요거 잘 생각해 보시고 제일 많이 구입하시는 금액대는 어쨌든 뭐 1,500, 1,600대니까 요 정도에서 구입하시는 걸 저는 뭐 추천을 드리고요. 아반떼 AD 뭐 15, 16년식이나 아니면 풀체인지도 아닌 더 뉴 K3 페리 버전 요런 애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얘네들이 뭐 1,200, 300 이렇게 하니까 올류 K3 같은 거 이제 신형 모델 한 1,500만 원대에서 구입하면 한 돈 200 더 주고 신형 사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요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이 조금 더 가성비가 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죠. 예, 금액적으로 봤을 때 스펙이나 모델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신형이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 뉴 아반떼 AD 삼각대 같은 경우는 올류 K3하고는 거의 시세가 비슷합니다. 비슷한 옵션, 주행거리, 등급 다 들어가 있을 때 올류 K3보다는 한 50만 원 정도 아주 소소하지만 조금 더 비싼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5년에서 17년 나온 모델보다는 2018년형부터 나온 신형들이 중고차 감가율이 스펙 대비해서 조금 더 가성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준중형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최비하고 르노 빼먹었네. 일단 크루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면 일단 살 수는 있는데요. 주행거리 한 10만 봐야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자꾸 주행거리를 얘기를 하는데 주행거리가 많으니까 주행거리 많아서 안 좋아 사지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주행거리에 원체 좀 민감한 나라기도 하고 그리고 주행거리라는 거 자체가 중고차 시세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금액의 가장 큰 기준이 되잖아요. 연식, 주행거리, 사고 부위. 그래서 자꾸 언급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주행거리가 많은 거를 싸게 살 수 있다면 내가 고쳐서 타는 것도 오히려 더 가성비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중간한 한 8만 킬로, 9만 킬로 이런 거 사는 것보다 12만, 13만, 14만 이런 거 사게 되면은 가격은 진짜 굉장히 많이 깎입니다. 근데 국산차니까 생각보다 부품값이나 이런 게 별로 비싸지 않거든요. 7, 8만이라고 해서 짱짱하지 않습니다. 8, 9만이라고 해서 짱짱하지 않아요. 12, 13만이랑 체감상으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소모품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되면 갈 게 나오겠죠. 그러면 싸게 사가지고 돈 들여서 그런 것들을 싹 갈아서 타면은 오히려 한 7, 8만대 이런 애들보다 컨디션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무조건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지금 타는 차량이 21만 킬로 됐고 저희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타는 차량들이 제일 짧은 게 이제 19만 킬로인가 18만 킬로짜리입니다. 집에서 타는 차량은 40만 킬로 넘는 것도 있고요. 주행거리 뭐 짧으면 좋겠죠. 근데 너무 민감해하시지는 말라고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크루즈는 뭐 LT 디럭스 등급 주행거리 8만 킬로 미만이면 1,100만 원대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등급 하나 더 올려서 LTZ 등급이 최고 등급이죠. 이제 LTZ 등급 가면 한 1,200만 원대 정도에서 구입은 가능합니다. 주행거리 5만 킬로 이하로 짧은 거 올류 크루즈 사고 싶으면은 그냥 편하게 한 1,200만 원대 정도에서 뭐 LT 디럭스 정도 등급 구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하시면은 맞고요. 아반떼나 K3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뭐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는 좀 저렴한 편이죠. 르노 삼성의 SM3 같은 경우는 SM3 네오 모델이 2014년부터 나오다가 이제 단종이 됐거든요. 요런 거는 한 8, 900만 원대만 가도 15년식, 16년식 뭐 주행거리 한 5, 6만 킬로 중간 등급 L2 이상 이런 거 삽니다. 사실 뭐 내 차는 그냥 이동수단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집에 그냥 세컨카야 애들 통학용이야 라고 생각해서 이거 뭐 고장날 때까지 폐차할 때까지 내가 뭐 한 2, 30만 넘을 때까지 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준중의 SM3 진짜 뭐 이거만 한 게 없죠. 가격 싸고 단가율 크죠. 그렇다고 뭐 차가 그렇게 안 좋고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타보시면은 다들 만족하시는 차량이 또 SM3입니다.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판매할 때도 그렇게 많이 안 까지니까요. 얘네는 이제 바닥에 거의 뭐 지지선이 이제 바닥까지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SM3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중형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형은 LF 소나타부터 볼까요? LF 소나타. LF 소나타는 2014년도에 나왔고요. 2018년도에 뉴라이즈로 부분 변경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DM8, 요 더듬이 에디션 쫙 이제 라이트 올라가는 더듬이 에디션으로 최신 모델이 나오고 있죠. 우선 LF는 2015년식 기준으로 한 1200, 1300 요 정도 예산을 잡고 보면 스마트 등급, 깡통 바로 윗등급 구입하시면 꽤 가성비 있다고 보는데, 일단 1200만 원 정도면은 뭐 아반떼 K3랑 비슷한 가격이잖아요. 근데 얘는 중형이니까 일단 같은 연식 모델에서 들어가는 기본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 스마트 등급 위로 뭐 모던, 프리미엄 이렇게도 있는데, 스마트만 선택하셔도 버튼 시동, 전동 시트, 오토 에어컨, 뭐 크루즈 컨트롤 기능 요거 다 들어갑니다. 더 크고 더 조용하고 더 승차감 좋고 더 옵션이 많은 차량인데 금액이 비슷해요. 물론 이제 주행거리는 조금 많이 가셔야 돼요. 1200, 1300이라면 일단은 10만 킬로, 10만 킬로 초반 요 정도까지는 보셔야 되는데, 제가 차를 실제로 보다 보면은 이게 사실 뭐 8만 킬로나 10만 킬로나 크게 의미는 없어요. 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10만 킬로 살짝 넘은 거 사셔가지고 그냥 갈 거 갈고 타는 게 오히려 차량 컨디션이 더 좋습니다. 어차피 금액대 자체가 이 금액대는 우리가 가성비 중시 구간이잖아요. 좋은 거 살라 그러면 뭐 2천만 원 가까이까지 보고 1천만 원 후반대까지 보고 뭐 19년식, 18년식의 주행거리 뭐 5만 킬로 미만 이런 거 사겠죠. 근데 1200, 1300, 뭐 1400만 원 미만 요 정도 1000만 원 초중반대에서 중형을 본다? 뉴라이즈 그것도 2018년식 이상이 나온 모델을, 그러면 어차피 가성비 아닙니까? 굳이 돈 더 주고 뭐 크게 차이 없는 차량은 살 필요 없겠죠. 어쨌든 뭐 소나타 뉴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1500만 원 정도면은 한 스마트 등급 8만 킬로대까지 충분히 구입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올류 K3 럭셔리 등급을 구입하는 금액이랑 비슷한 금액이니까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1700에서 1800만 원까지 간다고 하면 한 모던 등급 5, 6만 킬로대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올류 K3 프레스티지, 그다음에 더 뉴 아반떼 스마트 초이스 뭐 이런 이제 등급하고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신차 가격 대비 이제 감가율로 봤을 때는 확실히 준중형보다는 가성비가 있습니다. 소나타 뉴라이즈 모던 등급만 가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뭐 소나타랑 K5를 요즘에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습니다. 옵션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요. 모던 등급 신차 가격이 2,800 정도예요. 2,700, 800 정도 보통 구입하는 금액대가. 근데 이런 게 금액이 이만큼 떨어졌다고 하면은 저는 요즘에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준중형 갔다가 한 번 더 거쳐서 중형 갔다 이러지 말고 중고차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가성비 있게 중형으로 한 번에 사서 5년 이상 오래 타는 게 낫지 않나? 여기서 물론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중형이니까 크고 편하고 뭐 다 좋은데 이제 기름값 좀 더 들어가겠죠. 연비가 안 좋고요. 세금을 좀 더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조금 더 나오죠. 정비 비용 같은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유지비가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더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내가 더 승차감 좋고 조용하고 편하고 뭐 옵션 많고 더 윗급의 차량을 구입하는데 비슷한 금액에서 구입하고 유지비만 10만 원 더 쓴다? 그런 거는 내가 기회비용으로 충분히 지급할 만한 용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차라도 오히려 바로 중형 넘어가시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K5로 넘어가겠습니다. K5는 2015년도부터 신형이 나왔죠. SX, MX 해가지고 모델 디자인 두 개로 해서 이렇게 풀체인지 신형이 나왔었는데, 얘는 이제 1200만 원 밑에서 럭셔리 등급 뭐 한 10만 킬로 정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K5가 이 소나타보다 조금 더 저렴한 느낌이 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같은 등급이라고 해도 K5는 소나타보다 기본 옵션이 조금 딸립니다. 얼핏 보면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소나타의 스마트 등급하고 비슷한 이제 등급으로 들어간 옵션으로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면 얘네는 중간 등급 이상으로 가야 돼. 프레스티지 등급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깡통에서 위에까지 올라가야지 소나타의 깡통 위에 등급하고 비슷한 옵션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을 보면 프레스티지 등급 기준으로 일단은 1300 정도까지는 가야 10만 킬로 정도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프레스티지 등급 주행거리 뭐 한 7, 8만, 좀 짧게 6만대, 뭐 6만 8, 9천 뭐 이런 녀석들 너무 디테일하긴 한데, 이렇게 좀 본다고 하면은 기본 한 1500까지는 보셔야지 이제 구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 19년형인가로 나왔던 요 음각 그릴, 마세라티 약간 그 짭처럼 나온 그거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뭐 굉장히 멋있긴 한데, 신형 더 뉴 K5 얘네들은 일단은 연도 자체가 2018년도부터 차량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금액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1700은 넘어야지 좀 쓸만한 애들이 눈에 보이고요. 어중간하게 한 1500, 뭐 1600만 원대에 1500 일단 어감이 좋잖아요. 한 1500만 원대 정도 괜찮은데, 뭐 요렇게 해서 또 뇌피셜로 찾으려 그러시면은 버튼 시동 안 들어간 애들 이제 수두룩할 거예요. 그리고 막 주행거리 많고. 그러니까 요것도 한 1700, 1800대는 가야지 좀 쓸만한 녀석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풀옵션 원하시는 분들, 노블레스 이상 등급으로 가면은 1800만 원대 그냥 다 넘어요. 1800, 1900, 2000까지 보셔야 되니까.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풀옵션이 3000이 넘거든요. 3000 몇백씩 가는 애들인데 3000 몇백 가는 애들이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준중형에 대비해서는 진짜 확실히 많이 떨어졌죠. 감가율 굉장히 큽니다. 살만한 차량이다. 지금 신형도 나온 마당에 충분히 감가된 중형 풀옵션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둘 중에 어쨌든 시세는 K5가 소나타보다 조금 더 높다. 그리고 둘 중에 가성비는 소나타가 더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말리부는 전체 등급에서 1.5 터보 LTZ가 제일 많아요. 얘네는 등급을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등급이 LS 깡통부터 그 다음에 LT 뭐 LT 디럭스 LTZ 뭐 이렇게까지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데 저는 항상 이제 느끼는 게 쉐보레가 진짜 옵션 구성을 그지같이 한다는 걸 정말 많이 느끼는데 얘네가 등급 자체가 LS 있고요, LS 디럭스 있고요, 그 다음에 LT 있고 LT 디럭스 있고 LTZ 이렇게 갑니다. 근데 LS 디럭스 LT까지 가죽 시트가 안 들어가요. 시트가 다 직물이야. 이게 뭐 미국 감성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도 살짝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품성을 논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옵션들을 안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LT 디럭스부터 구입을 해야 돼. 근데 LT 디럭스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금액이 높아지잖아요. 돈 조금 더 주고 최고 등급 사지. 그래서 중고차 매물에도 1.5 터보 LTZ 최고 등급이 하위 등급을 다 제끼고 가장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LTZ 등급으로 여러분들이 뭐 주행거리 한 5, 6, 7만 킬로, 쉐보레나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싸니까 우리 주행거리 좀 짧게 보자고요. 한 5, 6, 7만 킬로 정도 타면 일단은 1,500은 넘는다 보셔야 되고, 올류 크루즈 같은 경우는 처음 출시된 게 2017년도부터 출시가 됐으니까 2017년도 출시된 차량 5, 6, 7만 킬로 정도면은 뭐 1,500만 원대, 1,600만 원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대입니다. 그죠? 이 비슷한 금액에서 소나타하고 비교를 하면 소나타는 중간 등급, 말리부는 최고 등급을 구입할 수 있다. 말리부가 확실히 현기 모델보다는 브랜드 쉐보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감가가 많이 되는 건 맞지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현대 차를 좋아하는 분들, 그다음에 현대차의 옵션 구성이라든지 그런 익숙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델을 바꿀 정도의 어떤 그런 금액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 내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더 주더라도 그래도 나는 소나타 K5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금액적으로 이렇게 땡겨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파워는 없는 정도의 그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자, 말리부의 경우 뭐 단종 이슈도 있고 쉐보레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거에 비하면은 감가가 그렇게 엄청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가격으로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또 쉐보레 차가 비싸요. 1.5 터보 LTZ 원래 신차 가격이 3천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떨어질 만큼 정상적으로 감가가 되어 있는 거고요. 소나타랑 K5가 현대기아 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중형이나 소형 SUV 다른 모델이 워낙에 잘 팔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감가가 많이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르노 삼성의 SM6입니다. 이 SM6라는 모델은 참 중고차를 우리가 사는 맛이 있는 그런 모델이죠. 일단 아주 뭐 훌륭한 감가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야, 이 차가 그렇게까지만 엉망이고 나쁜 차는 아닌데 AM링크 이슈 때문에 유튜브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까이기도 했었고, 옵션 욕심 크게 안 부리고 한 SE나 뭐 LE 등급 요 정도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5, 6, 7만 킬로대 16, 17년식 정도 차량이 한 1200, 1300만 원대에서 아주 놀라운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반떼랑 K3보다 같은 금액 일 때 오히려 연식 주행거리 옵션 이런 게 더 좋아요. 아이러니하죠. 뒤에 토션빔이라서 뭐 승차감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아반떼랑 K3보단 좋아요. 예, 그래도 중형입니다. 자, 이번엔 준대형입니다. 준대형이랑 대형 차량들 좀 보면 준대형 차량 중에 제일 잘 팔리는 모델 그랜저, 그 다음에 K7 요 두 가지는 그렇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올 초 대비해서 뭐 정상적으로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범위에서 움직이는 차량이고, 그 중에서도 그랜저 IG 모델이죠. 그랜저 IG 모델 뭐 2.4로 예를 들어서 17년식 10만 킬로 정도 탄 것들, 요런 것들은 추가 옵션 안 들어가고 가성비로 탄다고 하면은 한 1600, 1700, 1800에서도 충분히 구입이 가능한, 네, 그 정도 1000만 원 후반대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주행거리 조금 짧게 한 5, 6만 킬로 이렇게 봐도 2000 한 초반대 요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정도니까 뭐 나쁘지 않은 금액대고요. 1700, 1800만 원대면 이제 소나타 K5랑 비교했을 때 얘네들은 뭐 중간 바로 윗등급 정도에서 5만 킬로 미만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금액대고, 그랜저 같은 경우는 10만 킬로 원저리 가야지 구입할 수 있다. 주행거리가 차이가 있는 거죠. 신차 가격도 차이가 있고 차급이 있으니까 요 정도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K7 같은 경우는 그랜저랑 비교하면 항상 그랜저보다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지금 더 뉴 그랜저 같은 경우 금액이 너무 비싸잖아요. 중고차를 알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생각보다 K7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또 금액이 괜찮아요. 그래서 신차급으로 차량 보실 때는 그랜저보다는 K7이 조금 더 가성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K7 2.4 모델은 한 1,500만 원대부터도 있는데요. 옵션이랑 색깔이랑 다 따지다 보면은 아마 뭐 이제 1,600만 원대부터는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K7은 3.0이 2018년도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16, 17 뭐 요런 거에서는 없어요. 연식이 있으니까 아주 싼 놈들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2,000 초반대부터니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2018년형이요. 그리고 이제 그랜저도 그렇고 K7도 그렇고 둘 다 풀옵션급을 가려고 하면은 어쨌든 한 2,500, 600은 가야 돼요. 무조건 2,500 가야 되고, 주행거리 좀 짧은 애들, 정말 완전히 이제 풀옵션 다 들어가고 주행거리 짧고 뭐 렌트 이력도 없고 1인 신조 이런 거는 현재까지도 2,700, 800, 2,000 후반대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원래 풀옵션이 뭐 한 4,300, 400 뭐 이렇게까지 가던 애들이니까 3,000이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준대형급들은 지금 사기에도 뭐 가격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네시스 G80도 은근히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은근히가 아니라 얘네 괜찮아요. 가격이 괜찮고요. 그랜저나 K7보다 오히려 G80 가격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3.3 럭셔리 뭐 깡통 모델 이런 거 17년식에 이제 한 10만 킬로 정도 간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한 2,400, 500에도 구입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10만 킬로 초반 넘어가면.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 같은 것도 10만 킬로 넘으면 한 2,600, 700 정도에도 살만한 녀석들이 보입니다. 가격대 진짜 나쁘지 않죠. 얘네는 옵션이 안 들어가면은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진짜 감가 개쳐 맞아가지고 가성비로 타기에 괜찮은 녀석들이에요. 이렇게 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풀옵션을 원하기 때문에 가성비로 타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제네시스를 가성비로 탄다? 약간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K9 가성비로 탄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진짜 잘만 고르면은 이런 게 진짜 가성비로 탈 수 있는 개꿀 모델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욕심부려가지고 주행거리 짧은 거 탄다고 3.3 뭐 프리미엄 럭셔리 한 5, 6만 킬로대까지 막 짧은 걸로 이렇게 막 굳이 막 볼라 그러면은 가격이 3,000대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풀옵션 다 들어간 거 볼라 그러면 3,000 중후반 막 이렇게 가니까 너무 연식 좋고 주행거리 짧고 뭐 풀옵션 이런 것만 찾지 마시고, 내가 그랜저나 K7 준대형급 아니면 혹은 대형급 G80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G80 기본 등급 정도 보세요. G80 깡통도 뭐 그랜저 중간 등급 정도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외로 깡통 사면 개꿀이다. 예, G80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얘네들도 정상적으로 감가가 잘 되고 있는 녀석들이라 그냥 고민 없이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가성비 꿀템. 진짜 얘는 개꿀템이죠. 대형차는 K9이 정말 꿀템인데 중고차로 사기엔 너무나 좋은 차량이에요. 원래 감가율이 높은 편이라 진짜 이 녀석은 중고차로 사야 맛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한 6천, 한 200, 300 하는 애들이 지금은 4천 초반 나와 있어요. 더 K9 뭐 19년식 이런 애들이 그렇게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주행거리도 많지도 않아요. 이런 차들 뭐 그렇게 많이 안 타기 때문에 18, 19년식 주행거리 한 5, 6만 킬로 되는 애들이 이렇게 2천 이상씩 막 까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1년 탈 때마다 1년에 1,000만 원씩 아삭아삭 까지는 거죠. 아주 녹아야 녹아 가격이. 연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분들이고 나 주행거리 많지 않아 이런 분들이라면은 정말 저는 중고차로 사기 가장 좋은 추천 차량이 K9입니다. 제일 편하고 제일 넓고 제일 조용하고 제일 옵션도 많고 뭐 더 바랄 게 없는 차량인데 1년에 1,000만 원씩 아삭아삭 까지는 꿀템 대형차 K9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K9 홈카 시간에 많이 추천 매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거, 상태 좋은 거 나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뺏기기 전에 바로 예약금 거세요. 아시겠죠? 세단은 대충 여기까지만 훑도록 하고요. 다음에 SUV 가시죠. 자, SUV도 작은 놈들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소형 SUV 보면은 소형 SUV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격이 확실히 오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 오른 녀석들이죠. 생각이 아니라 두 차량 코나하고 셀토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우선 코나는 1,500 밑으로는 기본 등급인 스마트 등급밖에 좀 살만한 게 없고요. 1,500만 원대부터 모던 등급이 나오는데 모던 등급부터 버튼 시동하고 가죽 시트하고 열선 시트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모던 등급도 1,500만 원대 있는 애들은 주행거리가 한 10만 킬로 정도 되고요. 8만 킬로 미만으로만 가도 1,600이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모던 팝, 아트, 테크 이런 녀석들 들어가야 그래도 우리가 이 녀석들 옵션 좀 들어갔네 하는데 이런 애들은 다 1,700이 넘어야 좀 구입이 가능할 것 같고, 얘네들 신차 가격이 모던이 2,100, 모던 상위 등급이 내비 추가해서 2,300 정도 하거든요. 모던 테크, 팝, 아트 이런 애들이. 근데 이게 아까 1,700, 1,800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린 소나타 뉴라이즈, K5, 더 뉴 K5 신형 이런 애들이 신차 가격이 보통 2,800이에요. 내비 넣으면.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비교하면은 가격이 진짜 엄청 안 떨어지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모델이죠. 코나도 진짜 안 떨어지는 모델이고 아반떼는 뭐 작년하고 이제 시세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요 세 가지 차종 다 중고차로 살 때 가격적으로 이득이 큰 그런 모델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기아 셀토스 같은 모델은 얘는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모델인데, 일단 1.6 터보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도 2천만 원 미만에서는 사고 차거나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예, 주행거리 막 이상할 정도로 많거나 이런 차들밖에 없고요. 무사고로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가면은 막 2,200, 300 정도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예, 구입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레스티지 등급의 10.25인치 유보팩이랑 스타일팩 정도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가도 가격이 한 2,500 정도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셀토스는 여러분 그냥 새 차 사시고요. 아니면은 저 반도체 이슈 해결될 때까지 잠깐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쌍용 티볼리도 가격은 현재까지 보합세입니다. 얘네도 은근히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쌍용이랑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모델 자체가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아직도 가격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버튼 시동이 들어가는 중간 등급이 이제 VX라는 등급이에요. 이 VX 등급 기준으로 15년식 8만 킬로대라면 한 1,100만 원 전후로 구입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최저가 시작이고, 16에서 17년식 주행거리 짧은 녀석들은 아직도 1,300, 1,400 정도 가고요. LX 최고급형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녀석들도 뭐 1,300, 1,400 이렇게 가니까 금액 참고하시고, 작년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오히려 신형 티볼리 아머가 가격이 꽤 괜찮습니다. 일단 1,500만 원 정도에서 17년식, 18년식 VX 등급 한 5만 킬로 전후의 모델 구입이 가능합니다. 2017년, 18년식 5만 킬로 전후입니다. 예. 이 녀석들 이 시세 변화하는 걸 보면은 티볼리도 그렇고 아반떼도 그렇고 K3도 그렇고 1,000만 원 미만으로는 잘 내려가지 않도록 이 매물대가 좀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주식같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형을 보는 게 스펙 대비 가격 메리트는 더 높다라고 이 녀석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형급에서는 산타페하고 소렌토 있는데요. 일단은 전세대 모델인 산타페 더 프라임 2015년도부터 얘도 나온 유로6 적용 모델이죠. 그리고 올류 소렌토, 더 뉴 소렌토가 2018년도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올류 소렌토랑 비교를 하면은 모두 가격이 적당히 잘 내려가서 이제는 살만한 시점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산타페하고 소렌토가 워낙에 옛날에는 이제 가격이 카니발하고 같이 안 떨어지는 그런 차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살만하다라는 모델이죠. 2015년에서 16년식 기준으로 10만 킬로 정도 탄 애들은 1,600만 원대에서도 살만한 차량들이 꽤나 보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 5만 전후로 내려가도 아주 상급 옵션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한 1,800~900만 원대에서 어지간히 해결이 됩니다. 17년식 이후의 더 뉴 소렌토는 2,000 초반대부터 좀 프레스티지 등급 정도로 구입이 가능하고요. 뭐 나쁘지 않게 감가가 잘 되어 있어서 살만합니다. 예, 소렌토는 뭐 전체적으로 좋네요. 신형 산타페 TM 같은 경우는 풀체인지 모델이라서 아직까지는 가격 방어가 좀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2,500 미만에서는 살만한 차량들이 사고차나 뭐 주행거리 8만 넘은 애들, 연식 대비 좀 많은 차량들이죠. 디젤이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그런 차량들만 구입이 가능하고, 3만 킬로, 5만 킬로 뭐 이런 애들은 한 2,600 정도는 조금 넘어가야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신형 산타페입니다. 종합해보면은 산타페나 소렌토나 뭐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이전 모델들이 좀 가격이 좀 괜찮고요. 산타페 신형은 가격이 오른 건지는 뭐 확실하지 않은데요. 거의 안 떨어지긴 했습니다. 예, 이 녀석도 보합세 유지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나온 신형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이제 신차가에서 한 1,200 빠진 금액으로도 팔리니까 요거는 그냥 신차 신청해서 기다리시고요. 중고차로는 진짜 차 급하신 분들 아니면은, 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펠리세이드랑 모하비, 신형 요런 애들도 뭐 아직까지는 크게 가격 메리트 없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제일 극악의 감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차 가격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4천 몇백씩 하는 그런 차량들이 말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소형 SUV 중에 가장 이제 감가율이 높고 가성비 좋은 차량은 기름 냄새만 맡아도 서울 경기 왕복한다는 르노 삼성의 QM3 디젤입니다. QM3는 뭐 가솔린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모두 디젤 차만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정말 핫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1,000만 원으로 한 15년, 16년식 6, 7, 8만 킬로 정도의 차량 구입이 가능합니다. 티볼리보다도 가격 지금 훨씬 좋고요. 중고차 감가율로 봤을 때는 SM6하고 같이 역시나 르노 삼성 차량들이 제일 구입하기가 좋다. 중형급으로 넘어가도 QM6가 한 1,600, 1,700 정도면은 2017년식 무리 없이 구입이 가능해서 가성비 제일 좋습니다. 르노 삼성 차들 차가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중고차로 가성비 있게 구매하겠다, 나 이거 폐차할 때까지 탈 거야, 차는 나쁘지 않은데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요거 구입하시면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대중적인 모델들 위주로 중고차 시세 한번 알아봤는데요. 중고차 가격이 오른 녀석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아반떼나 코나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델들을 제외하고 5, 6년 차에 접어든 녀석들은 정상적으로 잘 감가가 되고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이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없는 차량들은 대부분 신차급 차량들이, 그러니까 차가 정말 많이 급해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신차 출고가 좀 정상화될 때까지, 이 반도체 이슈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차량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연식, 주행거리, 등급, 옵션, 추가 옵션, 뭐 컬러까지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모델 하나씩 다뤄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뭐 옵션 구성이나 이런 것까지 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정보 또 계속 받아보시려면 여러분 구독 눌러주셔야 되고 알람 설정 해주셔야 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좋은 내용 지루하지 않게 정성 들여서 준비할 테니까 저희가 준비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